네, 지금 녹화 시작했고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비아토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꼬빌람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태라고 합니다. 네, 꼬빌람이죠, 꼬빌람. 네, 꼬, 맞습니다. 꼬마 빌딩.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 코너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예. 네네. 지금 이 코너는 급조한 코너인데 예, 제가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제 채널에서 사업에 대한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뭐 소재의 한계보다는 다양한 배경에 저는 뭐 저의 배경은 워낙 단순해 가지고 좀 네네. 다양한 배경의 사업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주고 이분들의 이제 어떻게 사업을 일궈 왔고 또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떠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름을 정한 게 이제 사업하는 녀석들. 예. 물론 여자분도 초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네. 음 벌써 한 4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네네. 지금 이제 현태 대표님, 김현태 대표님, 네네. 예. 맞습니다. 김현태 대표님이 1 등으로 지원을 하셔 가지고 네네. 일단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뭐 이런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저희는 이제 컨셉은 그거예요. 이제 좀 폭망한 얘기를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예 실패한 사례. 왜냐하면은 너무 다 자랑하는 이야기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은 정말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렇게 멋있는 것들만 사업이구나.'라고 착각을 할까 봐 저는 그거를 좀 깨 주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실패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그런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요런 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고 또 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맞습니다. 이제 광고를 붙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예 10만 음, 구독이 되기 전까지는 10만 구독자가 되기 전까지는 광고를 안 붙일 테니까 편안하게 그냥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그런 거를 그냥 편안하게 라디오처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편집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 영상 자체로 예 통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대답이 곤란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노코멘트라고 하시면 돼요. 노코멘트 하겠다고. 예 뭐 알겠습니다. 너무나 뭔가 이렇게 저는 뭐 다 오픈하는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쪼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노코멘트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예 저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난 사이잖아요. 혹시 제 페이스북 언제부터 보셨나요? 제가 한 이번 상반기 정도에 좀 오래 알게 되셨 알고리즘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음. 아마 그 자전거 사업 하실 때부터 제가 본 것 같아요. 자전거 사업이요? 그러면 저 한 작년인데 제가 잘 작년 말 정도 그렇게 그러셨구나.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시고 이제 요런 아 스토리까지는 제가 좀 알고 음. 있고 네. 온라인 비즈니스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온라인 비즈니스 1인 기업 뭐 이런 거 많이 고민했었고 음. 그래서 음. 좀 많이 관심이 가서 계속 네. 구독을 하고 있었죠.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혹시 오늘 거기는 저녁이잖아요. 지금 밤 10 시죠? 그쵸?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대충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어떤 일을 아, 하셨 오늘 했더니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아침에는 제가 계속 루틴하게 아침에 영상 편집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직접 편집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하루에 한 3개 정도는 편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3 개요? 제가 영상 3개. 예. 엄청난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찍는 거는 일단 3개를 찍고 편집을 1개에서 2개 정도 아 요렇게 해서 이제 조금 루틴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스타일 매일 매일 3 개를 찍는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매일 3개. 그러니까 그래서 제 이 카톡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굉장한 열정맨이시더라고요. 아니 예. 그래서 3개를 이제 그 엄청 고퀄리티의 어떤 그렇게 찍진 않고 되게 음. 약간 쇼츠 정도 수준에서 음.
한 1분에서 5분 사이 네네. 정도 영상을 네. 대량으로 한번 찍어보는 거를 네. 실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음. 막 조금 저는 이제 중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개 에이전트 분들한테 네. 유튜버가 되게 필요한 채널인데 되게 하기 그럼요. 어려워하고 저도 해보니까 사실 어렵고 음. 이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가 실험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좀 본인 소개, 본인의 이력이나 그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 한번 좀 네네. 편안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화면 공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좀. 아, 예예. 좋습니다. 제가 비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예. 지금 제가 풀어주시면 공유 옵션을 풀어 놓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네. 음, 이 화면이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네네. 노션으로 정리를 잘 해 놓으셨네요. 어, 뭐 이걸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안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예예. 왠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또 저는 이제 김현태라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네. 꼬마 사업 자산운용 및 그 부동산 중개 엑셀러레이터라고 지금 조금 이제 방향을 최근에 바꿨어요. 그래서 네. 중개하시는 분들의 마케팅을 돕거나 이제 창업을 도와주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이제 음. 꼬마 빌딩 사업을 짓는 분들의 이제 좀 PM 역할 이런 네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음. 원래는 처음에 이제 부동산 자산운용사라는 회사에서 이제 첫 직장을 시작해가지고 음. P2P 스타트업에서도 일을 하고 네. 부동산 그 부동산 지금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이라고 그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 중개 사무소? 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대치동에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총 이제 부동산 업에서만 약 한 14년 정도 근무를 음. 했고 이제 네네. 특히 이제 B2B 영업, B2B 세일즈에 좀 음. 흥미가 있고 로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음. 이제 운용사나 스타트업을 나와서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제가 했던 일들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네네. 일단 저는 이제 밸류 일할 때 밸류가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요? 어떤 밸류 말씀하시는 어떤 일을 할 때 예. 저희가 이제 돈만 보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가치, 일에 대한 비전. 가치를 가지고 좀 일을 하는 게 음.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좋고 이제 네. 사업 파트너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도 좋고 저를 정의할 때도 네네. 밸류와 가치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 그 밸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드벤처, 그다음에 helping others, 그다음에 러너, 그다음 음. 밸런스 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남들이 다 조금 지금은 약간 좋아하지만 이 자산운용사를 그만둔 것도 네. 약간 아 어드벤처라는 거를 좀 많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실례지만 안정적인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지금 44살입니다. 어 저랑 79 년생이신가요? 79년생이거든요, 지금. 저랑 친구야 반갑다. 동갑이에요. 저랑 아, 그러니까, 동갑이시네요. 예. 아, 근데 지금 반갑습니다. 말씀 중에 되게 죄송한데 제가 되게 좀 흥미롭게 본 이력이 서울대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독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대 혹시 베네핏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 사회생활을 지금 하시고 네네네. 어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서울대 네네. 베네핏이 있나요? 어, 결론만 말하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확실히 있나요? 예. 네. 확실히는 아니고, 예. 없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있냐, 없냐라고 말하면 있지만, 예.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조금, 네.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음. 같아가지고, 음. 어, 더 깊이 좀 말하기는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계속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어드벤처라는 가치는 이제 계속 제가 새로운 것을 좀 찾아서 하는 좀 스타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음.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다고 그걸 알았다고 해서 이걸 그만 추구하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운용사를 그만두고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 중개업,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까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이런 가치를 제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혹시 그리고 성과나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간 이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14년이시면은 뭐 완전 베테랑이신데 그동안 이 어, 업계를 네. 통해서 뭐 일군 성과나 뭐 요런 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좀 그럼 가치를 넘어가고 아 오케이. 그래서 뒤에 이제 경력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음. 요거는 이제 경력이니까 네네. 최근에 성과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연남동에 네네. 저희가 고양이들의 집사, 그 고양이 키우는 사람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집사들만의 공동체 주택을 제가 기획하고 이제 주택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뭐 예를 들면 타운하우스 같은 건가요? 요런 겁니다. 요런 거고 음. 이것도 네. 보이시죠? 이게 잘 보입니다. 공동체 주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음. 그 특히 원룸을 사는 1인 가구들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분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공동체로 꾸미면 많은 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음. 서울시한테 지원을 받아서 예. 어, 이렇게 공동체를 꾸리면 네. 거의 90% 가까이 대출을 해줍니다. 론을 일으켜서. 그래서 진짜요? 전 네네. 그래서 몰랐던 거의 건데. 10% 정도만 가지고 연남동에 땅을 사고 예. 건축비를 조달해서 예. 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되게 어. 고양이를 키우기 어렵거든요. 고양이를 예. 키우시나요? 저 키우고 있어요. 예.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 고양이만의 좀 특징들이 있고 예. 그 이렇게 잘 밖을 벗어나지도 않고 그쵸. 어 뭐 이렇게 산책도 안 하잖아요. 강아지하고 사실 못 달라가지고 시키죠. 못 시키죠. 그래서 뭐 병원도 가기 어렵고 예. 그리고 이제 여행 가기도 어렵고 뭐 여러 음.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집사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부르지만 집사들이 돈도 많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반영한 이제 주택을 저희가 지은 거죠. 예, 지어 공동체 주택 가지고 이걸 분양을 하는 건가요? 월세로? 아닙니다. 월세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월세를 임대를 놓는 거죠. 예. 임대를 놓는 거죠. 임대를 놓고 예. 대신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다 보니까 예. 너무 높은 금액에 임대를 못 아. 합니다. 근데 시설은 이제 고양이를 키울 수 있도록 되게 음. 적합하게 우리가 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 이제 집사들을 위한 공동주택이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연남동에 1호점을 지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와. 총 몇 소구에 층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5층짜리입니다. 5층짜리. 와우. 그래서 총 지상 5층짜리고 총 사업비 32억이 들었는데 거의 예. 한 5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대출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27억이 대출이고 예. 한 5억 몇 프로로 정도만 빌려주는 거예요? 거의 공짜로 빌려주나요? 1점 그때가 1.3%뭐 이렇게 했었어요. 와. 그래서 대박이다. 예. 이런 거 정말 서울시에서 아주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 이제 와. 이런 식으로 구성을 예. 하되 이게 막 음. 한국에서 보는 그런 대부분의 다세대가 아니고 예. 되게 그 집사들이 고양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기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안에 캣타워도 다 설치가 돼 있고 뭐 음. 이런 식으로 어. 어 이게 기획을 언제 했죠. 완공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제가 했던 게 한 4년 전에 네. 해서 보통 건축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어.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네. 전세로 맞췄을 때 거의 24억이 빠지고 뭐 네네. 월세로 전환하면은 9억에 630 정도 나왔으니까 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그때 당시에는 음. 이게 이런 그러면 프로젝트를 수익률이 저기 나오네요. 수익률 네네 3.97%. 수익률은 확실히 정부 지원이라서 그런지 높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기획했던 거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한테도 좋지만 이걸 투자하는 투자자도
네. 사실은 아시겠지만 땅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률을 시세 따지기보다는 차익이구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업을 음.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너무 상업용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음. 요즘에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그래도 좀 정체되지 않았나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이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 지금은 금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 고양이 주택은 다 찼나요? 사람들이 입주가 어, 이제 저는 이제 안심되는. PM만 하고 빠져가지고 아. 어, 그냥 소문만 듣고 있는데 되게 운영은 잘 되고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음. 건축하기도 전에 제가 입주자를 모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페이스북에서 광고해서 음. 거의 한 30대 1 정도로 음. 모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단독으로 다 진행하신 건 아니고 팀으로 이제 PM으로 참여하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획을 하고 자금 음. 조달을 하고 음. 나머지 시공하는 분 팀이 따로 있고 네. 어, 공사하는 팀이 따로 있었죠. 그럼 이거를 운영한 주체는 이제 대표님 회사가 운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운영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운영을 하는 거는 지금은 실제로는 건축주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 PM을 했었고. 그래서 아. 이거를 1호만 아니라 이제 2호, 3호를 이어가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거를 못했죠. 음. 그러셨군요. 네. 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음. 것들이고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200명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네네. 인터뷰도 제가 다 보고 그래서 음. 이제 집사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저도 고양이를 안 키우는데 음. 그 지원한 분야들이 되게 다양했었어요. 뭐 네. 간호사도 있으시고 그쵸. 뭐 가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디자이너도 있고 모델도 있고 이러셔가지고 네. 제가 그거를 다 조율해가지고 겹치지 음. 않게 다 음. 1차인으로 다 면접을 봤어요. 아 처음에 모객하실 때는 그러면은 그 다 완전 만실로 시작한 건가요? 처음부터? 그렇죠. 네. 와. 어우 대단. 만실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네. 경쟁률이 막 아 10대 경쟁 1, 10대 1 진짜요? 됐으니까 제가 야. 면접을 보고 골랐으니까요. 야 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 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진짜 연남동은 아마 많을 거예요. 거기 아티스트들이 많아 가지고. 저도 연남동 살았었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홍대, 이제 연남동 뭐 이런 데는 뭐. 뭐 대표님도 고양이 키우시지만은 이게 고양이 키우신 분들이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네.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게 거의 아이 한 마리 키우는 예. 수준이라고 저는 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 2마리랑 고양이 1마리 키우는데 저희는 고양이 중국에서 데려왔거든요. 근데 아, 사실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하면은 키우기가 되게 쉬워요, 손이 많이 안 가서. 예. 아, 예 그리고 고양이 자동 토일렛이 있기 때문에 똥도 일 주일에 한 번만 이제 수거만 하면 되는 그런 토일렛이 있거든요. 자동으로 음, 막 이렇게 모래랑 이렇게 해 가지고 똥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똥이랑 오줌만 걸러주는 예. 아무튼 예 잘 들었고요. 사실 뭐 이런 성과나 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제 사업가로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자잖아요, PM.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대표님의 사업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이런 운용사하고 테라 펀딩을 끝으로 처음 나와서 했던 사업이 아까 그 고양이 주택을 네. 지어서 네. 이걸 처음에 원래 되게 확대를 하려고 했었어요. 음. 이게 네네. 샘플 사업이고 이제 네. 서울시 지원을 안 받고 음.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음. 또는 서울시 안에서 이제 막 몇십 개를 늘리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음. 이제 이게 되게 여의치 않았던 게 아까 그 연남동 같은 경우는 땅을 되게 싸게 소싱을 했어요. 아. 그 시세 대비. 이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 한 4%, 네. 5%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아. 그다음 진행하기 되게 어려웠던 이제 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접었었죠. 근데 그러면서 대표님 이게 약간의 일종의 실패 사례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맞습니다. 확장이 안 됐으니까 저도 네. 실패라고 생각이 네.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고민했던 것이 이제 이런 땅을 소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 중개인한테 되게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연남동 걸 해줬던 중개하신 분도 네. 제가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주지 않았으면 제가 할 수 없었던 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땅 주인 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동산 주인. 부동산 중개인, 중개인? 아, 중개인이. 중개인. 음.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기회를 줬다는 생각이 나중에 드는 거예요. 아, 부동산 중개인이 그 그러니까 매물을 원래는 이제 잘 연결시켜 준 건가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왜냐면 나중에 알고 이제 제가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네. 중개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물건을 줄지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 생각을 못 하고 내가 돈을 주면 쟤는 그냥 중개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중개를 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이 나오면 내 고객 중에 가장 좋은 나랑 잘 맞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쵸. 근데 저는 그거를 그때 당시는 잘 음. 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 다음 물건이 잘 소싱이 안 되는 찰나에 음. 이제 저도 이 중개사 시험을 봤던 거죠. 음. 그래서 중개사 시험을 보고 지금 어, 말씀하시는 거는 직장에 다닐 때 얘기신가요? 아닙니다. 이 아니 테라 저게 펀딩을 음. 끝으로 네. 테라 펀딩을 끝으로 전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고 아. 그 다음에 그러면 더 연남동 묘한 공동주택은 이제 대표님 회사에서 기획하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음음. 맞아요. 그렇게 음. 했었고 이제 이때 당시에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테라 펀딩이 어떤 회사였냐면 요런 네. 다세대 5층짜리 다세대를 PF 대출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음. P2P 회사 한때 네. 되게 화랑이었는데 근데 네. 지금은 좀 많이 쪼그라들었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연남동 걸 했던 거고 그 음. 연남동 거를 이제 확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음.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단계를 내려가서 음. 부동산 소싱부터 내가 음. 하지 않으면 이 네. 디벨로퍼가 되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음. 중개업을 무작정 시작을 했던 거죠. 아. 아무 별 계획이 없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게 한 5억은 자기 자본이 들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5억은 이제 대표님 개인 사재를 털어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투자자를 제가 모집을 했어요. 아, 대단하신데요. 네. 잘 모집하시는. 그래서 예. 네, 이 기획서만 가지고 예. 대출과 에쿼티를 다 모집을 한 거죠. 와우. 네. 그럼 대표님 사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저는 이제 이해관계인들을 모집해 가지고 야, 그걸 맞아요. 진행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한데? 그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받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돈이 많아야지만 지금 30억 규모의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돈 한 푼 없이 돈 받고. 그쵸? 맞습니다. 예.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돈이 많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아, 이 부동산은 특히나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 음, 그렇습니까? 네. 특히 PF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PF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이제 한 10년간 했던 게 PF 사업이거든요. 아. 이게 보통 1,000억짜리 사업을 PF를 하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 PF는 간단하진 않은데 네. 막 조금 더 간단하게 한 알기 3분만 쉽게. 네. 설명하면은 네네. 시행사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0억짜리 사업을 할 때 자기 돈을 거의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돼요. 10%? 어. 10%. 음. 그러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왜 빌려주느냐? 네. 시공하는 시공사가 현대거나 뭐 포스코나 이런 애들이 연대 보증을 합니다. 뭐 아. 또는 책임중고, 확약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웬만하면 잘 팔리기 때문에 음. 이걸 담보로 그냥 대출을 해줍니다. 90% 대출이 일어나고 아. 그게 수분양자의 분양 대금으로 또 상환이 되죠. 아. 그리고 분양이 안 되더라도 담보대출로 빼서 은행은 상환받을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고 역시 해줍니다. 부동산에는 정말 엄청나게 돈이 도는군요, 이게. 돈이 뭔가. 돌죠. 근데 네. 아까 그 10%인 100억조차도 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빌려옵니다. 빌려옵니다. 대박인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000억짜리 사업을 하면 보통 한 뭐 150억에서 한 예. 200억 정도가 수익이 되니까 어, 어 이걸 뭐 다 빼고 나도 음, 어 엄청난 돈이 남는 거죠. 근데 이게 아파트 가격이 잘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네, 없어요. 그쵸. 예. 근데 이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분양이 안 되면 음, 이제 시공사도 무너지고 금융권도 타격을 입고 음, 시행사는 당연히 자기 음, 돈도 얼마 안 넣었으니까 당연히 날아가는 거고 이제 음, 이게 이제 PF고 음. 이게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 가장 꽃이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건 잘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라도 뭐 네, 자잘자잘하게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뭐 무자본 투자, 우리 무자본 창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부동산에 많이 있죠. 그래서 아, 이제 저는 그렇게 대형 프로젝트 말고 예, 좀 작은 규모의 것들은 우리 네. 개인들도 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샘플을 음, 보여주고 이걸 아, 복제하게 하자 이런 그래서 계획이었어요. 꼬마 빌딩이 컨셉이신 거. 맞아요. 아, 맞아요. 꼬마 빌딩 왜냐면 이제 개인들도 좀 돈 좀 모으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한 5억 예, 정도만 있어도 할 수 예,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큰 시행사나 정말 꾼들만 할 수 있거든요. 어찌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그러고 막 현대건설하고 일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음, 이제 그만두고 음,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네, 이제 그 다음 이제 더 약간 더 음, 산업에서 더 내려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 중개 세일즈가 이제 세일즈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그쵸. 세일즈도 재고 자산이 없잖아요. 이게 남의 그쵸. 물건과 남의 예, 돈으로 이제 중개를 예. 하는. 일종의 위탁 판매 같은 거죠. 맞아요. 위탁 판매. 위탁 판매인데 아주 조금 예, 감성적이고 그쵸. 되게 조금 뭐랄까 유니크한 그런 물건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음, 이거에 또 장단점이 있는데 음. 어쨌든 이제 그거를 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 사업을 조금 접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하고 계신 사업을 접으셨다고요? 2년 된 이 중개업을 아, 어, 중개 법인이요? 예. 중개법인을 접은 건 아니고 네. 어, 저희가 한 직원이 15명까지 있었거든요. 많이 있으시네. 가장 힘들 숫자다. 아, 그런가요? 근데 15명 이게 먹여 살리기 쉽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저도 못 껴 살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15명이면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아, 예.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어,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음,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에서 이제 좀 폭망한 사례를 네. 보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뭐 네. 폭망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회사를 나오고 지금 5년 차 정도 됐는데 아, 개인 음, 사업 하신 지는 이제 5년 차신 거예요? 5년 차 정도 됐죠.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네요, 되게. 회사 생활을 한 12년, 오래 10년, 하셨네. 12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렇구나. 그럼 그래서 회사를 나와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뭐 이렇게 좀 많이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예, 막상 직접 이제 필드에 리스크 테이킹 다 하고 대표로서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제일 그냥 솔직한 얘기는 네. 실수다. 진짜요? 아, 진짜요? 아니,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너무 솔직한데? 예. 네. 예. 그래서 뭐 대표님 글도 잘 보고 있지만 사실 네. 이제 조금 오늘 안 그래도 오늘 만나고 온 형이 예. 그 하나증권에 지금 팀장으로 있으시고 저랑 네. 거의 입사 동기고 네네. 직장 생활도 뭐 한 15년 차 된 형인데 예. 이제 직장 생활도 쉽진 않죠. 뭐 사원만큼 쉽지도 그렇죠. 않지만 예.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있지만 맞아요. 어쨌든 그 형한테도 제가 절대 사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형을 꼬셔도 사업하지 말라고. 저희 채널은 네. 모티베이션 하는 채널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실수다 이거는 그걸 언제 느끼셨어요? 그냥 요거는 약간 최근에 많이 느낀 거 있고 근데 이게 네. 양면이 다 있잖아요. 사실 어느 그럼요. 것도 다 한 가지 면만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네네. 이제 제가 이 중개업을 이제 15명을 이제 다 내보내고 네. 유튜브 채널로 이제 제가 방향성을 다시 잡으면서 음.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PM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 1인 네. 기업처럼 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 스스로를 되게 많이 돌아봤어요. 음. 그러니까 뭐 메타인지란 말도 하지만 네네. 약간 내가 나를 잘 몰랐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예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려웠던 일이다. 자기를 잘 아는 것도 어렵고 음. 그걸 알고 자기 장점과 단점을 알고 좀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언제 지금 뭐 한 30대 후반에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음. 그때만 해도 이제 직장 생활만 했으니까 네. 어 자기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업 스타일이 아닌 사람인데 아 중개 영업 완전 영업 생영업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예. 3대 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신기하다. 영업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예. 이 영업자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음. 영업 중개업 에이전트들이. 법인이니까 이제 세일즈 컴퍼니네요, 진짜. 맞아요. 예. 정확하게 이제 세일즈 에이전트들을 이제 예. 어떤 그러니까 뭐 보험사로 치면 이제 보험 그쵸. 에이전트들, 네네. 차로 치면 차 판매하는 그런 거의 대표가 된 음. 거죠. 아 완전 세일즈 팀이네. 예. 세일즈 팀이죠. 생영업이고 뭐 음. 마케팅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음. 이제 정말 겁도 없이 한 거죠. 음. 근데 처음에 몇 아무 계획 명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모으셨고 그 과정을 쪼끔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잘 있지만 리맥스라는 브랜드를 쓰고 네. 아시는 분이 리맥스 코리아에 있어가지고 네. 이제 리맥스라는 브랜드를 달고 중개법인을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 저희 부대표랑 3명이서 시작을 해서 공동 창업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음. 공동 창업을 한 것도 제가 제 자신을 잘 몰랐던 부분이죠. 어떤 어, 부분에서? 왜 공동 창업을 아, 후회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 후회까지는 아닌데 예. 어, 공동 그러니까 창업도 어려운데 네. 공동까지 붙이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네 정말 힘듭니다. 저도 많이 배워 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폭망한 사례를 좀 말해달라고 했지만 예예. 저는 폭망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약간 시행착오. 성장했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게 네, 포인트예요, 사실. 시행착오. 네. 예. 시행착오. 네. 그래서 어, 저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공동으로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고 가정은 좋았고, 근데 이제 음. 결과가 본의 안 음.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조용히 저희가 음. 조금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어, 지금은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음. 있고. 근데 음. 이게 아시겠지만 또 하나를 정리를 하고 네. 하니까 또 다른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음. 어, 제가 이 사무실을 좀 줄이고 있다는 것도 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고, 음.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음. 이 사업이란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약간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어떤 걸 못하고, 어떤 걸 잘하고, 이제 음. 요즘에 그걸 좀 많이 구분하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셨나요? 못하는 건 아까 말했던 세일즈. 제일 세일- 아 그러면 제일 세일- 못하는 분야에서 사업을 하신 거네요. 그쵸? 맞아요. 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근데, 그러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라는 많아요. 생각도 많아요. 들고, 어, 그래서 뭐 엄청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좋아하는 거는 뭐 네. 글 쓰고, 음. 말하고, 음. 어, 뭐 강의하고, 음. 저는 이런 게 잘 맞더라고요. 근데 기획자 성향이시네요. 진짜 PM? 예. 맞아요. 뭐 예 PM 프레젠테이션하고 예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오히려 예. 강의하고 막 뭐 책 쓰고 오히려 진짜 그냥 너무 더 좁게 보면 그냥 음. 책 쓰고 책 읽고 학구파. 사업가는 아닌 서울대. 사업가는 아닌 사업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걸 이제 성장하면서 저도 음.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어
그래서 이제 요즘에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를 음, 많이 듣다 보면 제가 네. 정말 몰랐던 게 음, 저는 사업을 하면 바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쵸.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생각, 다 그런가요? 그래서 예. 근데 네. 이제 어떤 대표님 제가 좋아하는 멘토 분이신데 이제 그분도 요즘에 되게 잘 나가시는데 네. 근데 그분한테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음. 어 조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뭐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덤덤하게 당연한 거야.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너 몇 년 됐지? 뭐 이러면 제가 2년 차입니다. 당연한 거지. 뭐 이러는. 그래서 네. 야, 그 한 7년을 해야 돼.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음. 본인도 한 7년 동안은 바닥을 기면서 돈 빌려 다니고 했다고. 음. 그래서 뭐 그거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음. 네가 대신에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딴 걸 하지 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 공감해요. 이게 네. 그리고 한 10년은 걸린다 생각해야 돼. 맞습니다. 최소 7년이야. 그리고 네가 한 50이 돼서 그 사업이 좀 편해지면 50이 돼서라도 편해지면 정말 잘한 거야. 맞습니다. 저도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어, 생각해요. 예. 음, 그래서 저도 제 근데 친구들한테 저는 지금 직장 다니는 애들한테 "너 직장 나오지 말라." 그래요. 맞아, 왜냐면 맞아, 맞아. 저도 왜냐면은 어, 시행착오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얘네들 지금 40대 중반인데 나와서 망하면 끝이야 그냥. 맞아요, 맞아요. 회복이 안 되지도 않는 됩니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형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님들한테는 더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진짜.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왜냐면은 형, 누구나 다 이 학습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행착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나이브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었고, 그치, 그치. 그래서 뭐 좋은 아이템 같다고 하면은 막 다 하고 싶고, 그치. 다 잘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거의 90%는 아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10년 저는 너무 조급하게 보니까 이게 막 실패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한 10년 뒤를 보고 음 그 대표님 말 따라 계속 이렇게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또 안 음 되면 다지고 또 맞습니다. 멈춰서서 다지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되고 나서 막 잘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 음. 그 대표가 봤을 때는 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거 더 바로 잘 됐잖아요. 그럼 나중에 훨씬 크게 깨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진짜. 예. 맞아요. 그래서 기고만장해지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직장 나올 때도 되게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연남동 꽤 잘 되고 해가지고 기고만장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많이 배웠죠. 많이 음. 수업료를 조금 내고 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저도 영상을 찍었던 게 이제 인생에 세 가지 불행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음음. 어릴 때 성공하는 게 불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위로를 삼고 음. 좀 성장하는 대신에 이제 배우는 건 있어야 된다.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배운 거를 쪼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걸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역시 아까 정리 학구파. 정리를 잘해. 요거 잠깐만요. 요게 음. 전자책. 제가 이 대표님 이제 흐름을 네, 보니까 네. 대표님의 이제 뭐랄까 대표님 성향으로 이제 사업이 이렇게 다시 흘러가는구나라는 게 좀 보이네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최적화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1 좀 인 1인 창업 이미 한번 되어 봤으니까 이제 맞습니다. 혼자로 돌아가서 근데 사실 1인 창업이 뭐 이게 부끄러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 이게 저는 굉장히 이제 미래적인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가 잘 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질 거니까 더 앞으로 더. 음,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예.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른다. 네. 두 번째는 어, 직원을 쓰면 썼지 공동 창업을 하지 말자. 그치, 그치. 음. 그리고 그 두 가지고 세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음. 그래서 체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그 밸런스, 그
사업을 하는 거와 이제 체력 안배하는 거와 약간 균형을 잡는 것도 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체력이 없으니까 음, 집중도 잘 안 되고 음. 어, 뭔가 좀 열정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세일즈면 그런 또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맞습니다. 부동산은 완전 계속 발로 뛰어야 되니까 체력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자. 어차피 2년간 경기는 안 좋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자기가 뭘 잘하는지, 그다음 뭘 음, 못하는지, 음, 그리고 못하는 거는 어떻게 위임을 할지, 뭐 어떻게 음, 아웃소싱을 할지, 음. 못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예 근데 저는 못하는 거는 아예 시작을 마라. 네, 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뭐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회계도 봐야 되고 1인 기업이면 그렇죠. 맞아요. 뭐 우리가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채용도 해야 되고 거기는 완전 뭐 사람 관리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엄청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저는 대표니까 다 해야 된다. 이거 아까 의무감처럼 슈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네, 네. 그렇게 슈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안 되는 걸 알고 그걸 포기하는 거, 그거를 이제 아예 안 음.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그러려면 또 맞는 사업의 구조를 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조도 자기의 짜야 되지만 예. 그 업무 영역도 예. 어, 그 구조 안에서도 이제 당연히 뭐 인사, 총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길 텐데 음. 근데 뭐 그것까지도 더 디테일하게 안 할 부분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해야 기존에 이제 조직은 한 15명 데리고 있었는데 다 세일즈맨인가요? 다 세일즈 매니저. 아 진짜. 다른 뭐 이제 가령 대기업에 다니셨으니까 대기업들은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대리점 서포트하는 애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영업사원 서포트하는 애들 따로 있고 뭐 마케팅 부서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되게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조직을 짜진 않으셨나요? 그냥 다 순수 그거를 약간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음. 음. 에이전트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이 음. 법인에 들어왔었으면 음. 이제 마케팅 팀과 이걸 꾸릴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근데 음. 이제 그게 안 됐던 거죠. 그게 그러면 안 한 됐어.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한 저희는 이번 연도 6억 정도 나왔어요. 1 년에 예, 15 명이요? 일단 네, 그러면 아주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와 대부분은 16 명이 그렇고 6억 이면은 예. 그게 음. 세일즈다 보니까 더 음. 그런 면이 있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도 엄청 잘하는 분들도 중개가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완전 불황이죠. 부동산 완전 완전 예. 박살이 나고 지금은 뭐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예. 그래서 하긴 이제 근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 엄청 받으셨겠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와 있었고. 악재가 겹치셨네 진짜. 근데 가장 저는 힘든 그것 힘든 구간에 역사적으로 힘든 구간에 역사적. 진짜 근데 저는 그것도 실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 때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못 맞춥니다. 그거 뭐 못 신이 아니고 맞추나요? 그거 어떻게 맞춰. 아니 코로나는 누가 터질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진짜. 이제 그것도 겪으면서 많이 좀 배웠죠. 아, 중개업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언제든 생길 수 있으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뭐 배운 점들은 이제 나를 좀 더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음. 단점들부터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음. 그러니까 저가 그 15명을 운영을 하면서도 네네. 아,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이 있어야 대표를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리더십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 그래도 기업 생활하면서 부하 직원들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10년 이상 하셨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음. 근데 이게 경험을 했었으니까 잘한다기보다도 네네. 그냥 약간 기질 같은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맞습니다. 약간 막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에너지가 많이 쏘이고 음. 음. 그거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거를 음. 이제 와서 개발해서 막 힘들어요. 네. 그걸 하진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음. 잘할 수 있는 거에 그냥
음, 집중을 하자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음, 대신에 이제 또 장점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네, 해보고, 음,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제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음. 타인들한테 좀 많이 물어봐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아, 제가 좀 어떤 사람이냐.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아, 나는 뭘 잘하는 것 같냐. 음,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다른 분들이 말해줬던 거를 와, 저는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건 정말 이건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너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아, 이렇게 정말 저도 항상 이제 사업하려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주제 파악해라. 그러니까 주제 아, 파악이 네가 못났다는 걸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저희 항상 진짜, 강의 시작할 때 첫 번째 테마가 주제 파악이에요. 진짜 진짜요. 예. 사업의 주제가 아니라, 예, 사업의 주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 왜냐면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자 본인이잖아요. 맞아요. 예. 이 사람이 뭐 다 읽어 나가고 그러는 건데 본인이 주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항상 고꾸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래 못 예.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이게 뭐 다 들었던 말들인데 이제 음. 고꾸라지면서 되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 상황이고 음. 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꼬꾸라지고 최대한 작게 음. 꼬꾸라지는 게 뭐 조금 안전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네네. 어쨌든 뭐 아까 뭐 배운 게 뭐가 있냐고 했을 때 네. 이제 예. 저는 조금 저를 파악하는 시간을 음. 이제서야 좀 가지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중개업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중개업을 네네. 좀 다른 방면으로 좀 그쵸. 예. 비틀어서 음. 어떻게 좀 더 혁신은 아니지만 뭐 음. 어떤 좀 새로운 그쵸. 거를 저는 되게 시도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음음. 에이전트 중개 시장이 너무 좀 올드하고 한국 음. 시장은 맞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이거를 좀 뭐 제가 막 사업을 막 크게 할 건 아니지만 좀 음. 저만의 방식으로 좀 하려고 찾고 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을 올해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부동산을 많이 빌리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에어비앤비를 한 250개 했거든요, 객실을. 아, 오피스텔 해 아, 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하고. 예. 나, 그러면서 이제 임차를 굉장히 많이 해 보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수수료를 걔네가 막 저희가 계약을 안 해도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수수료를 받아요. 좋네요. 예. 되게 좋아요. 근데 어, 이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미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어, 내고선 방을 보니까 저는 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느끼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이 보여 달라기가 미안해. 아, 예. 한국에서는 막 많이 막 보여주려고 계속 차에다 싣고선 다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공인중 회사분은 제가 계약 안 하면 돈 다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용이나 시간이나 시간을 다 날려. 기술비나 예 그게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MZ 세대들은 아마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어. 내가 뭐 건당 5만 원씩 내고 보는 거. 예. 어, 그거 자체 깔끔하게. 예. 그냥 저는, 내가 음, 투어 그, 서비스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일종의. 예. 맞아요. 예. 근데 한국은 되게 아직 보수적이고, 아직은 이제 음. 건물주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음. 돈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요? 예.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네. 저는 돈을 좀 선불로 주셔야 됩니다. 예 일종의 컨설팅 피지. 예. 컨설팅 피처럼 네. 착수금 같은 거죠. 그래서 음음음. 내가 왜 주냐, 너한테. 내가 중개들은 왜 다 안 주냐고. 받는데.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예. 이런 일을 했고, 예. 그리고 내가 주지 않으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대신에 중개가 일어나면 그 돈을 빼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음. 심지어는 100만 원 가까이 매달 3개월을 받았어요. 어. 계속 그분을 쫓아가면서 일을 했고, 예. 어, 근데 결국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분이 약간 늘 저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팬이 돼가지고 다음 음. 달에 청계산도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른 분도 소개해주시고, 굉장히 좋네. 어, 그게 좀 오픈 네, 마인드시네요, 그분이 그래도. 그분이 예. 약간 좀 오픈 예. 마인드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른 우리 에이전트들 되게 놀랬었죠. 왜냐면 음.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돈 받으면 안 돼요.
글쎄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음, 혹시 진로우라는 그 사이트 알죠. 아세요? 네네. 예. 걔는 막 도면이 막 나오고 기존에 어, 이제 임차했던 히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음, 나와요. 그냥 한번 공유해 드릴까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임차를 하면서 이제 예, 얘네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을 제 개인 정보가 좀 오픈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14 이제 우편 번호거든요. 어, 이거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딱 매물이 이렇게 쫙 나와요. 어, 예. 마치 에어비앤비 같이. 예. 어, 근데 얘네 이 정보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어, 그래서 뭐 맵부터 오버뷰, 팩트, 뭐 정책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에어비앤비 조건처럼 음, 다 오픈해 놔요. 어떤 조건 이게 펫 프렌들리 한 데는 이제 저희 같이 동물 키우는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 음,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얘네는 이제 직거래가 되게 많아요. 어, 정말로. 네네. 저희도 그냥 집주인이랑 직거래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 중고차 사고 팔듯이 음, 이 사이트가 그냥 엄청 큰 중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계약 다 해. 여기서 음, 계약 다 하고 이제 집주인이랑 그런데 저희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집을 구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주인이랑 이제 그 화상 통화로 집 이렇게 보여주고 예. 어, 어차피 조건들은 여기 다 기재가 돼 있으니까 예. 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편해요. 미국은 이 음, 진로가 다 먹고 있거든요 지금. 예. 어, 근데 네이버 부동산 뭐 이런 뭐 피터팬 뭐 이런 거는 너무 완전히 구닥다리 방식이죠. 음, 그냥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중개가 끝나요. 예. 음, 중개 수수료도 없어 직거래하면은. 물론 여기도 그 에이전트들이 많이 등록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제 걔네는 그 수수료를 좀 받죠. 네. 음,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사용하는 사람 아, 입장에서도 편하고 예. 왜냐면 정보들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근데 음, 한국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게 매물을 부동산마다 자기만의 매물을 막 갖고 있고 예. 숨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숨기고 쉐어 안 하고 그쵸. 예. 맞아요. 예. 뭐 리맥스, 뭐 미국에 예. 있는 리맥스도 그렇지만 이제 전속이라는 것도 리맥스는 많이 받고 있고, 음. 그래서 전속을 받으면 오히려 공개를 하기가 좋거든요. 음. 아 왜냐면 그치. 맞아. 나만 팔 수 있으니까 독점이니까. 뭐, 음. 조금 다른 얘기인데, 다른가요? 독점이라기보다는 네. 수수료를 내가 어쨌든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가 해도 되고 네가 해도 되지만 수수료는 나도 어쨌든 받을 거니까. 그게 아 그렇구나. 그게 존속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음. 사실은 독점이 아니고 음. 다른 중개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음. 존속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공동중개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공동 사실. 중개 많이 예. 하죠. 예. 근데 이제 특히 사업용 빌딩이나 빌딩 같은 음. 경우는 공동 중개를 잘 안 하는데 그 음. 이유가 이제 존속을 안 주기 때문에 공동 중개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꼭 이제 그렇구나. 그게 약간 고객하고는 완전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고객은 전속을 주면 네가 아 독점할 진짜? 거니까 음. 잘 안 될 거야. 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개 입장에서 보면 전속을 주면 음. 내가 많이 퍼뜨릴게. 그치, 그치. 어차피 수수료는 나는 받을 거니까. 음. 자기 그리고 밥그릇이 보장이 되니까. 밥그릇이 보장이 되니까 음. 네가 3% 주면 내가 음. 1%는 쟤한테 주더라도 난 음. 괜찮아. 그치, 약간 이런 그치. 마음이 있는데 음. 거꾸로 이제 일반인들 한국에는 전속이라는 문화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음. 전속을 주면 음.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음. 생각이 많더라고요. 음. 그런 게 좀 갑갑하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음.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신뢰를 못 주고 그런 뭐 기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 그런 거를 저는 좀 타파해보고 싶은 게 사실은 남은 기간 음. 동안에 좀 숙제이긴 하거든요. 아 그런 좀 문화를 조성해 보고 싶으신 거구나. 좀 문화적인 네, 부분을. 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중개 에이전트들이 저는 좀 네. 존중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맞아요. 네. 그만큼 좀 전문성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좀 솔직하고 음. 하여튼 고객의 어쨌든 이익을 대변하는 의뢰인, 대리인 같은 거죠. 변호사처럼 그렇죠. 예. 그런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자책을 쓴 것도 음. 어, 우리가 에이전트들도 전자책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그 화면 공유해서. 지금 예.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전자책을 썼던 이유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이 크몽에 네네. 등록을 했는데 이제 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개업 4개 음. 파이프라인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중개를 하면서 어려웠던 게 에이전트들도 이 음. 수입이 되게 작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 이게 영업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냥 3년을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이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면 이걸 음.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치. 대부분의 좀 젊은 에이전트들은 이제 음. 중간에 하다가 많이 포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4개 파이프라인 정도를 갖추고 있어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음. 예를 들면 뭐 매매, 임대, 그다음에 음. 뭐 무인 자영업, 그다음에 음. 뭐 전자책을 쓴다든지 이제 음. 이런 걸 해서 총 7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건데 제가 음. 해봤던 게 4개의 파이프라인이어서 어떤 거죠? 이번에 네 개가? 4개가 예. 그 매매 중개를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세일즈를 뭐 네네. 콜드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린 B2B 네. 영업이니까 음. 뭐 이런 것들 그래 그게 첫 음. 번째고 우리 네. 중개 네. 관련해서 당연히 네. 매매 중개 두 번째가 음. 임대차 중개 사무실 임대차 중개 오피스. 오피스 그다음 음. 세 번째가 무인 자영업을 해라. 무인 작업이 어떤 거 말씀이시죠?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대치동에 중개 사무실이 있고 음. 대치동에서 이제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평 규모로 하고 계세요? 스터디 카페? 저희가 한 80평 정도 됩니다. 대치동에서요? 아, 대치동. 그게 이제 그 공동 창업자들이 같이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음. 저도 이제 수입을 좀 컴펜세이션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도 하면은 이제 네. 그 동네 상권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치, 제가 그치. 실제로 음.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음. 이게 무인이어서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이고 음. 신경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예. 중개업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게 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한 80평 정도 연에 하면. 네. 연에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연 2억. 80평.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익이 한 월로 하면은 대략 월로 한 1,000만 원 정도 남죠. 1,000만 원. 그러면은 그걸로 일단은 그 가장 베이스는 깔고 가시는 거네요. 한 그쵸, 그쵸. 3명이서 했다고 해도 한 3,400만 원씩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네네네.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들도 또는 그 중개 대표들도 이런 걸 네. 좀 갖추면 좋겠다.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하나 좀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받쳐줘야 한다. 음, 음. 음, 근데 그게 뭐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온라인 음.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저도 아마존 수출을 했었거든요. 아, FBA 음. 하신 거예요? 아마존? FBA 했었거든요. 그럼 어떤 거 하셨었어요? 그때 뭐 글라스락도 했었고 아, 그런 것들을 저희 거의 예. 아마존 초기에 FBA 했을 때 이제 아, 박스로 싸서 보내고 하는 거를 예. 해가지고 그것도 한 월 500 정도 남았었어요. 근데 왜 그만하셨어요? 그때 제가 완전 초기에 했어가지고 네, 완전 좋았을 텐데 그때 완전 아마존에서 아무거나 밀어주 보내도 됐어요. 예, 완전 아마존에 그냥 밀어줄 때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한 예. 벌써 한 7년 제가 회사 다닐 때 했었으니까 진짜 빨리 하셨네. 예. 엄청 빨리 했던 거죠. 그때 몰랐는데 근데 그 예. 뒤로 완전히 막 아수라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사장이에요 지금. 지금 다 잘리고 막 계정 정지되고 예, 막 중국 애들 막 하면서 막 예. 어쨌든 그래 됐지만 저는 이제 그때 한 월 3, 400 될 때 이제 음, 좀 그때 왜 했었냐면 음. 그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와이프들이 그 말 하잖아요. 이제 너 돈 벌 수 있어? 맞아. 너가 직장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음, 증명해봐. 어, 그래가지고 알겠다 증명해볼게. 왜냐하면 그때 어, 당시에도 음, 제가 독서 모임에서 돈을 또 벌었었고 독서 독서 모임은 모임을 해서 뭐예요? 이렇게 주최하시는 거예요? 책 같이 읽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아, 할 때, 야, 돈 내고 들어. 이렇게 한 거죠. 야, 그래서, 이게 본인이 잘하는 걸 하셨네, 그 당시에는.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계속 책을 읽었으니까 네. 창업하려고, 아, 야,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서 책을 읽자. 근데 네가 한 아, 30만 원 내야 돼. 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유료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뭐더라, 지금? 그 굉장히 아, 그때 유명한, 있었죠. 네, 지금, 트레발이라고 있는데, 트레바리, 맞아, 트레바리. 예. 그 대표보다 제가 먼저 했어요. 이야, 시장을 빨리 찾으셨네.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뭘 제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럼 독서 모임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그때 블로그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블로그도 거의 처음에 제가 진출을 했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1,000명까지 모으고 이제 음, 그 독서 모임도 거기서 공지를 하고 이제 음, 돈을 받았죠. 받고 이제 직장 어, 다니면서 했었고 이제 어,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이 막 이제 막 예.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예. FBA 시작한 지 증명하라고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예, 맞아요. 10년? 예. 그래서 뭐 증명을 해보자고 해서 한번 해보지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 예, 내가 예, 잘한 게 맞아. 아닌데 아, 운이 근데 좋았다. 아무거나 그때. 근데 타이밍, 막 3, 400 시기적으로. 음, 시기적으로 그래서 진짜. 막 와이프랑 저녁에 박스 싸고 막 저는 출근하고 와이프 보내고 우체국 보내고 막 차 가져가서 보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신감이 그래가지고 붙었겠다, 그때부터. 또 그 직장 다닌 친구한테 음. 아마존 수업을 했어요, 제가. 예. 그래갖고 200만 원인가 받고 그 그거를 아마존 확장하지 그러셨어요. 오히려.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사업에 별로 이렇게 소질이 없는 게 잘 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돈을 한참 그걸로 이제 한 4, 500 벌 때 음, 그만뒀던 이유가 이제 음. 아시겠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게. 그때 그럼요. 예. 계속 신경 뭐 쓰이죠. 포장도 계속 해야 맞아, 맞아. 되고, 음.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가라면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막 맞아. 그걸 예. 대체하지. 시스템화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는 없고 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직장을 그만둘 때는 이제 그런 뭐 연남동이나 이런 기획을 할 때니까 아, 이제 약간 부동산 쪽에 시장이 더 음, 크거든 사실은. 그쵸. 예. 큰 돈이 그리고 움직이니까. 음, 이게 FB는 아마존은 약간 다른 음. 플랫폼에서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좀 규제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음, 들었었어요. 음, 근데 그러고 이제 제가 어쨌든 현금 흐름을 그걸 끊고 나 이제 음. 부동산 쪽에 집중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올인하셨구나. 그때 올인하자. 그렇게 해도 돈이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지금 한 몇 년이 지나니까 뭐 역시나 좀 아마존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그래도 돈은 근데 이제 돼요. 예, 계속 돈 벌고 그래도 있는 사람 많아요. 예. 그치. 그때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마존을. 어. 그 친구는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예. 근데 어쨌든 뭐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왔죠. 그래서 아마존을 왜 그만두게 됐는지.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음. 이제 다시 책 얘기로 돌아오면 이제 그 네 음. 개의 파이프라인 중에 또 한 개는 음. 이게 중개 말고 부동산 그 음. 임대차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원룸이 막 50개가 있다 이러면은 음. 그걸 이제 제가 맞아요. 총으로 맡아가지고 PM 음.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건물이 많은데 걔도 그런 거 해서 아무 계약도 자기가 신경도 안 쓰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예, 진짜 그래서 이제 편하게. 그거를 제가 봉천동에서 50개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니까. 음. 근데 이 중개하는 에이전트 젊은 친구들은 보면 음. 딱 한 가지만 해요. 뭐 매매면 매매, 뭐 음. 임대차 임대차 딱 하나 가지만 하니까 유통하는 지금까지 친구들도 그래요. 예. 하나 잘 아 되면은 계속 그것만 하다가 나중에 다 고꾸라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그 뒤에 또 세 개가 더 있는데 그래서 음. 한 7개 정도를 하되 대신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자 음.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음. 이제 이거를 이제 한 개씩 더 붙여가지고 이제 예. 이제 전자책이 팔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음. 5개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뭔가 이렇게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사람 레버리지를 잘 안 하시네요. 그 어, 그, 파이프라인이 다 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대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좀 그런 걸, 그러니까, 이건 좀 제 고민이기도 했는데, 예.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 지금도 유튜브를 제가 아침에 2시간씩 편집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아웃소싱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적합한 사람을 못 찾겠는 거예요. 어떤 적합한 사람? 그러니까 편집을 네. 잘 할 사람? 근데 지금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잘하는 채널들은 다 외주 맡기고 있거든요. 직접 그렇다고 하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저는 그쵸. 제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저도 제가 네, 그냥 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편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맞아요, 맞아요. 찍으면 바로 올리면 돼서. 예. 어, 그런데 대부분 그 잘하시는 지금 인기 채널들 있잖아요. 뭐 자청이나 음. 네네. 예 그 뭐 심사임당 채널도 넘기긴 했지만 예 다들 직원들 써서 하거나 아니면은 외주. 요즘에는 그런 플랫폼 되게 많거든요. 그 편집자들 연결해 주는 플랫폼들. 예. 그걸 잘 예. 모르겠어요. 그래, 예. 아니, 그래서 이거를 음. 저도 한 연말까지 한번 찍어보고, 그 음. 영상이 그래도 한 100개라도 올라가면, 음. 그때는 이제 외주를 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이제 음. 그렇게 사람 내버리지 하는 걸 잘 못하고, 그게 음. 첫 번째 했던 게 이 중개법인이었거든요, 사실은. 음. 중개법인은 저희가 월급을 주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근데 그, 15명을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그 15명 모으기도 쉽지 않겠다. 맞아요. 그냥 네. 진짜 생으로 모으고, 추천으로 모으고, 아. 독서 모임으로 모으고 그랬어요. 독서 모임. 독서 독서 모임. 모임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쪽을 좀 더 그냥, 키우시는 음, 게 그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 독서 모임 쪽이나 자기 계발. 왜냐면은 이제 대표님 성향 자체가 뭔가 자기 계발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음. 근데 시험 그거를 치,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전자책도 되게 안 봐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들이. 예 음, 진짜. 사주세요. 예. 한번 사서 볼게요, 진짜. 뭐 아니, 33,000 그래서, 원 밖에 안 하는데. 이거 너무 싸게 판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모든 콘텐츠의 가치는 가격이 반증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제 비아토르 크루 익스클루시브 프로그램은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 평생 업데이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는 어, 5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어, 예.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200만 원으로 시작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저는 가격을 좀 낮게 시작해요. 근데 어, 그것조차도 그 시장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비싸요. 한 10배 이상 어, 비싸게 시작해요. 예. 누가 만약에 구매 대행을 20만 원에 가르쳐 준다? 저는 200만 원으로 가르쳐요. 예. 어, 근데 지금 구매 대행 베이스로 해외 총판호까지 연결시키는 그 비즈니스는 지금 음, 1,000만 원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명품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10명 신경 써야 될 거를 한 명한테만 진짜 집중해 가지고 몰아서 신경 쓰면 돼요. 그럼 맞습니다. 당연히 이 한 명한테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음,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뭐 10 명을 고객할 필요 없이 한 명만 어, 잘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만 잘 만들면 되고. 그래서 저는 크몽을 안 해요. 그러니까 크몽에다가 아, 뭔가 안 올려. 수수료도 좀, 네이버 익스퍼트 아니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아, 너무 싼 티나 보여요. 저기는 완전히 그 유통으로 치면은 위탁 상품 뭔가 맞아요. 저가 상품들 피 튀기게 경쟁하는 레드오션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 볼 때. 어, 네, 예. 그래서 저는 저기 안 해요. 네이버 엑스퍼트도 안 하고 그냥 어, 저는 제 제품조차도 성향 자체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 제 제품도 그냥 독립몰에서 팔아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거의 어, 안 팔아요.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이 광고가 노출이 잘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끌어 가지고 그중에서 상품을 빼서 그쵸, 이제 그쵸. 독립몰로 파는 거야. 네네네. 예. 이거는 뭐 일종의 마케팅 베이스죠, 요거는. 이 맞습니다. 노출이 자동으로 되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도 만약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비싸게 올려 놓을 것 같아요. 예. 그 어, 가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 계속해서 올려 나가야지, 가격은.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음.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파트에서 제가 대표님 거 되게 잘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음, 뭐 업셀링 하는 거 이런 것도 예, 사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몰랐고 음, 그래서 이걸 좀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음, 우리 중개하시는 에이전트들도 음, 좀 이런 거를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전혀 그런 데 음,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예, 온라인 맞아요.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고 음, 가격 체계나 이런 것도 음, 영업도 되게 의뢰 영업을 하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음, 근데 지금 대표님이 크루들을 가르치듯이 저는 이제 네, 에이전트들을 제가 가르쳐야 되고 음, 그런 분들과 나중에 파트너도 되고 이제 음, 이런 구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 뭐 음, 이런 것도 음, 중개 관련해서 또는 음, 부동산 관련해서 음, 이제 제가 온라인적으로나 음, 온라인에서나 또는 이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한 어떤 음, 뭐랄까 멤버십 음, 이런 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부동산 쪽은 지금 뭐 중개 쪽은 사실 세일즈 영역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필요한 하는 거는 기획적인 측면보다는 어쩌면 시장 자체가 세일즈 쪽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세일즈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예, 시장 자체가. 근데 대표님이 주고 싶은 제품, 상품은 귀의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예, 문화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약간 철학적인 측면일 수도 있잖아요. 컨셉일 수도 있고. 근데 가령 근데 고객들은 세일즈를 원하고 있어. 음, 그러면은 그게 과연 팔릴지 저는 갑자기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쪽 분야는 잘 음, 모르지만. 예. 음. 그래서 그래서 사실 고객이 제가 원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음. 우리 매도자 매수자도 고객이고 그쵸. 제가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면 네네. 그리고 제 고객은 에이전트가 고객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에이전트. 뭐 제 이 음. 책을 사줄 사람은 우리 에이전트들이 사주는 거고 그쵸.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이제 우리 매도자 매수자인데 이제 음. 그렇게 제가 한 2년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세일즈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에이전트들은 세일즈를 사실은 저보다는 더 잘하거든요. 근데 그쵸. 세일즈를 제가 가르친다는 게 말이 좀 안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음. 저는 이 부동산 중개가 경험을 음. 해보니까 네. 세일즈와 마케팅이 되게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치. 고객을 음. 만났을 때는 1대1로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음. 세일즈를 해야 되고 근데 그치. 요즘 같은 시대는 유튜버나 블로그나 마케팅적인 맞아.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다 그래요. 근데 네, 맞아. 요즘 다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약간 컨버전 맞아요.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음. 세일즈인가 마케터인가? 음. 처음에 마케터라고 생각했다가 음. 아닌데 이거는 되게 관계 형성이 먼저 돼야 되고 음. 래퍼가 먼저 쌓여야 되니까 되게 음. 세일즈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음. 지금 한국 시장도 되게 마케팅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부동산 쪽도 부동산 쪽도 그러니까 예. 빌사남이나 이런 뭐 자청이나 이런 분들도 마케터. 부동산은 아니지만 음. 어쨌든 그 빌사남 같은 거나 뭐 이런 분들도 유튜브에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누구요? 근데 누구? 그분은 자청 말고 누구? 빌사남이라고 있어요. 빌사남. 빌사남? 예, 아무튼. 빌사남. 네. 뭐 하여튼 요런 예. 그러니까 탑 티어들은 약간 이제 유튜버로 빠지거나 그쵸. 그러면서 중계는 안 해요. 마케팅만 해요. 예. 근데 왜냐면 이제 유튜브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면서 유튜버도 안 했었고 작년에 예. 그래서 음. 되게 아니야 우린 세일즈야 또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음. 네, 그게 뭐 내가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근데 음. 이게 유튜버나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들이 되게 권위를 주고 음. 고객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주는 게 이제 음.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이 해결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그럼요. 맞아요. 네. 그걸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세일즈만 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처음 만나서 신뢰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음. 음. 근데 우리 그 에이전트들 아직도 대부분 80% 이상은 유튜버 음. 하지도 않고 그쵸. 어, 예. 이제 세일즈에 너무 급급해서 예. 다가가니까 고객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음. 진짜 그래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안 하는 거는 이거는 고민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음, 거거든요. 안 하고 맞아요.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어, 예. 무조건 근데 해야 이게 돼. 근데 이걸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맞아요. 아,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SNS를 안 해. 맞아요. 시간 낭비래. 근데 이게 아니 빌 게이츠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 엄청 맞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는데 시간 낭비래.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약간 뭐
우리가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구분을 해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유튜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거를 진짜 에이전트들이 안 해요. 젊은 친구들도 안 하고. 맞아.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게 세일즈를 원하지만 우리는 마케팅이나 기획적인 요소가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제가 줄 수 있는 건 약간 이쪽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들한테서 없는 거를 내가 주고 음, 그들은 세일즈를 잘하니까 내가 음, 없는 세일즈를 그 친구들이 음, 하고 음, 저는 계속 온라인에서 공급을 하고 음, 그분들은 필드에서 음,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음. 마케팅이나 기획은 되게 시스템화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표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고. 예. 음. 그래서 세일즈를 못하는데 잘한다고 하지 말자. 음, 예. 그래도 나는 부동산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음. 오늘도 아까 무슨 일 하고 왔냐고 네네.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는 유튜브 편집하고 네. 점심에는 어, 그, 그 양평에 100억짜리 펜션 갖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네네.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셨고 이제 음, 한 2시간을 얘기하면서 음. 이제 그분이 꼭 팔아달라 이제 매도 의뢰를 하신 거죠.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펜션에 저 럭셔리 약간 풀빌라 같은 거거든요. 오, 네. 그래서 엄청난 건축가가 한번 지을 수 있는 보여주세요. 여기 사진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 보여드릴까요? 예, 잠깐만요. 아예. 이 이게 화면 줌이 보이나요? 좋네. 이 줌 미팅 하니까 되게 네. 좋네요. 화면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뭐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신 거예요? 매매? 네, 이분이 매매죠, 매매. 오 마이 갓. 음, 잠시만요. 예. 홍천이구나. 그러니까 양평 옆에 홍천이거든요. 음, 유리트리트. 우와, 쿨이다. 우와, 이거 럭셔리한데요? 완전 이거는 뭐 야, 그 럭셔리하다. 총 3개 동에 9개 방인데 와, 멋있다. 예. 이게 땅이 이게 1,500평. 네. 매매가가 얼마예요? 매매가는 120억입니다. 와, 이게 몇 평인가요? 총. 땅이 1,500평에 야, 건물이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객실이 몇 개예요? 그 객실 9개입니다. 완전 그러면 이거 1박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지금? 1박에 지금 50만 원, 제일 작은 게 50만 원. 야, 지금 그러면은 그 공실률은 어때요? 잘 다 차고 있나요? 지금 좋겠다. 어, 지금 사람들 이게 여행 많이 하고 약간 있다. 맞아. 지금이 제일 좋을 때고 이제 예. 다음 주에 저희 보고 이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가서 음. 이제 숙박을 할 건데 음. 다음 주만 돼도 이제 좀 많이 낙엽이 떨어지고 안 좋을 그렇지. 거다. 지금이 제일 음. 좋더라. 그런 얘기 음. 하셨는데 이게 음. 약간 오늘 한 2시간 들으면서 이제 이거를 지었던 건축가님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탑 티어고 네네. 이 건축도 되게 어렵게 하신 건데 너무 멋있네요. 건물들이. 진짜 외국 같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통유리, 통유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이제 CF 촬영이나 드라마 음.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어. 그래서 이제 방송 찍으면 뭐 하루에 1,000만 원씩 받고 그렇죠. 맞아요. 저희도 많이 에어비앤비 할 때 아 촬영팀한테 많이 빌려줬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 완전 꿀이에요. 네, 목돈이 네네 왕창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좋아.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는 타겟을 그 음. 기업 회장님들이나 음. 중소기업이나 벤처들 음. 스타트업들 이 돈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약간 음. 기업 연수원처럼 아, 하는 연수원 거고 컨셉. 네네. 근데 이분도 이거를 막 숙박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약간 음. 이런 분들은 이거를 되게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아, 이건 작품인데요. 제가 봐도 거의 너무 작품. 멋있어요. 진짜. 네네. 아, 그래서 안에 저거는 막 보통 미소품도 사람이 막 만든 하고, 건물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자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예. 저희도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오픈하우스 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숙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튜브 멋있다. 촬영도 할 건데 음, 이제 이분들의 또 나이대가 한 60대다 보니까 또 네트워크가 음, 되게 좋으세요. 그 음. 대표님들의 네트워크가 또 좋으시고 아, 또 그러겠다. 그분들이 가진 또 부동산들이 또 그렇죠. 네. 우리는 고구마 줄줄이 줄구집처럼 사탕으로. 너무 줄줄이 사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도 소개로 받은 거예요. 소개로 받은 어, 거. 음,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서울대 지금 뭐 그런 예. CEO 과정 듣고 있으셔가지고 아, 공통점이 있네. 좀 저를 뭐 이렇게 예. 젊은 친구가 뭐 이런 걸 후배지, 한다고 후배. 뭐 후배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그래서 예.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나라 뭐 대기업 총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아우, 대박이다. 이런 거 그래서 하세요. 그 꼬마 빌딩 하지 마시고 네, 그 그 유튜브 보시면은 그 네, 미국 유튜버들 있잖아요. 진짜 네, 네. 럭셔리 리조트 막 건물 막 맞아요. 보트 막 이런 거 맞아요. 소개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예. 아, 차라리 그런 거 하세요. 그런 컨셉으로 상위 1%로. 예. 왜냐면 제가 그걸 항상 이제 저희 어, 크루들한테도 추천하는 어, 게 틈새다. 대중시장에 어, 절대 가지 말아요. 대중시장엔 거들떠도 보지 마라. 거긴 어, 박리담의 시장에는 절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어, 무조건 상위 시장. 뭐 그렇다고 우리가 어, 바로 브랜드나 인지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명품 쪽으로 갈 수는 없겠죠. 어, 그리고 피라미드가 있으면은 저희는 항상 만약에 5단계라고 하면은 2, 3단계로 접근하라 그래요. 2, 3단계. 어,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그다음에 역으로 대중시장으로 가면은 그냥 거저 먹는다. 이런 어, 전략이거든요. 예. 좋은 예.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이거는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는 아, 한 달에 하나만 해도 그냥 먹고 1년에 살 하나만 수 있어요. 했어요. 예. 한 달에 하나가 뭐야. 그냥 한 6개월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야. 아, 이거 근데 수수료가 몇 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1년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이거를 못 약간 하네요. 팀으로 꾸려 가지고 음, 넷플릭스 보면은 그 셀링 선셋이라는 거 있잖아요. 걔네 있어요. 되게 봤어요, 봤어요. 럭셔리한 그 물건들만 판매하잖아요. 맞아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예. 다 막 슈퍼카 끌고 다니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한국도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음, 사람들의 눈높이가 저기가 있어. 예. 맞아요. 지금 다 그런 거 보고선 '야 저런데 내가 돈이 많아.' 막 진짜 뭐 한 100억 대 자산 1,000억 대 자산가야. 그러면 저런 데 음, 살고 싶잖아요. 헐리우드에 어, 나오는 그런 집. 맞아요, 맞아요.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중개해 줄 사람이 없네. 어디를 맞아요. 컨택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하는 게 알파카라는 부동산 아시죠? 유튜브 채널. 알죠, 알죠. 젊은 친구들 하는. 그 친구 너무 잘하잖아요. 예. 어, 예 부동산 자격증도 없는데 잘해. 맞아요. 동생 거 거기가 빌려 가지고. 빌사남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 음,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부동산 쪽 시장에 접근한다 그러면 전 무조건 이미 인맥이 좋잖아. 인맥이 네, 좋아. 서울대야. 그 잘 활용해야지. 내가 가진 자원을 항상 활용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 네, 내가 갖고 있는 거 잘하는 거. 예 이미 갖고 음, 있고 내가 땡길 수 있는 레버리지. 그런 음, 것들을 돈이 아니라 네, 네, 네. 능력을 땡길 수 있고 사람을 땡길 수 있잖아. 음, 그러면 이런 거 팀을 만들어서 해서 그냥 쪼개 먹어도 좋잖아. 아, 예. 너무 그냥 좋죠. 우리 이번 분기에 이번 달에는 요거 하나 해 보자 해 가지고 어, 팀으로 일하면 으쌰으쌰도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딱 결과만 나누면 되잖아요, 명확하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접근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이제 오늘 한 2시간 얘기하고 예. 그래서 뭐 이분이 어쨌든 너무 마사레티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 어, 직원이 마세라티 타요. 기블리 탑니다. 제 직원이. 예. 그- 그래서 이분이 24 어쨌든 살. 24살 예.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그 팀을 3명을 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리맥스의 대표들도 오픈하우스 할 때 다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해서 진짜 6개월 안에 팔아보자 음. 그렇게 6개월이 생각을 하고 있고 뭐야. 이런 건 3개월에 팔아야지. 한 개월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항상 3개월을 그 유통기한으로 잡아요. 열정의 어, 유통기한. 3개월 지나가면은 흐지부지해져. 대부분. 어,
맞아요.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몰입해가지고 뭐든 그렇게 하거든요. 사업도 네, 초반에 맞아요. 3개월 세팅하면은 그때 그냥 바로 억대 매출 나와요. 한 달. 어, 3개월 세팅하면은. 그게 목표야, 항상. 그래서 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질질 음, 끌고 이게 거대해 보이죠. 뭐 120억? 120억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죠.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예. 맞아요. 예. 100억도 기부도 하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번 딱 해보고 잘 되면 진짜 이 컨셉이 그런 음. 럭셔리한 하이엔드 그러니까. 그들만의 시장에 이제 제가 음. 진입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쪽 시장이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예. 아, 거기 그 꼬마 빌딩 뭐 공동주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음, 다음 아니 주에 진짜. 예. 10억짜리 계약. 예. 그냥 한 100억 미만 하지 마세요. 어, 예. 금액으로 아예 정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밑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나의 가치도 좀 떨어진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구멍가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해요, 처음에. 음, 예.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니, 싼 거를 잘 팔아야지 비싼 거 잘 파는 거 아니냐. 어, 어, 아니에요. 비싼 거를 파는 거는 다른 방법이 다른 영역이야. 예. 어, 예. 그리고 비싼 거 파는 게 더 쉬워. 어, 왜냐면 고객들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고객들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쪽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 예. 나에 대한 맞아. 신뢰랑 제품에 대한 품질, 서비스에 대한 품질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지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 음, 예. 그래서 이쪽 맞습니다. 시장이 진상이 없어. 오히려 아, 싼 거 사는 사람들이 진상이 많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예. 피곤해. 아, 이게 그러니까 알고 오히려 정말 있어가지고, 한 10배로 에너지가 든다니까요. 비싼 거 하나 파는 것보다 싼 거 하나 파는 게 더 10배로 에너지 많이 들어요. 예. 오늘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 예. 큰 배움입니다. 컨셉이 그래서 너무 오늘 좋 이제 이거 미팅하고, 아까 그 형님 만나서 창업하지 말라고 하고 왔죠. 아니에요.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쉽게 사업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시행착오의 기간이 누구나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시행착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 7년 이상 보고 음. 창업을 하고 맞아, 맞아. 돈도 생활비를 갖다 줄 만큼은 음. 어, 여윳돈이 있어야 된다. 음. 캐시플로우를 만들든지 음.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이제 저는 사업을 정리를 좀 하면서 음. 이제 그런 이런 생각들을 음. 하고 있어가지고, 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무조건 장기적으로 음. 멀리 한 50세까지 바라보고 음. 해도 잘하고 있는 거고, 음. 어, 그게 그렇더라고. 이게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너 별거 아니야. 뭐 잘하고, 아니, 별거 아니 너가 잘하고 있어. 이 말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음. 그치. 그래서 대신에 딴짓 하지 말고, 음. 자꾸 사업을 바꾸지 말고, 한 가지만 맞아요. 네. 맞아. 계속 하는 게, 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음. 아니고, 뭐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눈에 잘 띄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잘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네. 그쵸. 제가 이런 상황에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되게 안 된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안 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게 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대부분의 창업하신 분들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제가 하나 이거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정규현이라고 제 아는 동생인데 어, 얘가 이제 제가 한창 이제 유튜브 채널 할 때 컨설팅 받았던 동생이에요. 세미나도 어, 참석하고. 네네. 계집이 135만 원이야. 계집. 예. 네. 얘가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누가 사겠냐. 어, 이렇게 비싼데' 제가 더 비싸게 받으라 그랬어요, 이거. 어, 예. "이거 돈 있는 사람한테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어, 계집 135만 원? 뭐 300만 원? 600만 원?
이거 보세요. 지금 600만 원이요. 지금 엄청 잘 팔려요. 600만 원 아, 계집. 진짜. 그럼요. 얘 지금 되게 잘 나가요. 예. 어, 얘 처음에 저한테 상담했던 게 얘가 어떤 자기는 목공 기술이 있다. 예. 네. 그래서 원래 집 짓던 사람이다. 이걸 상담을 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자기는 개도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목공 일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지금 너무 잘 돼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멋있네요. 저한테 확장하고 싶다고 컨설팅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 어, 완전 잘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이제 평범한 일반 소시민들은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걸 몰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서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예. 이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600만 원짜리 계집이나 음, 지금 예 팔고자 하는 120억 짜리 이런 완전히 엄청 리조트 같은 거잖아요, 저건. 예. 아, 그러니까 예 저는 이쪽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이제 현태 대표님 한테도 잘 어울려. 아니 아, 서울대인데 서울대 나와서 아이 2-30억 짜리 팔면 안 되지. 아 진짜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예? 아, 힘들게 예? 상위 1% 잖아요. 그리고 상위 1% 사람들을 고객으로 상대해야지. 음. 근데 그렇지 오늘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을 오늘 뵙고 되게 그런 네. 생각 많이 들긴 들었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음, 마켓이. 예. 음, 괜히 저 바닥에서 뒹굴지 마세요. 아 진짜 힘들게. 그게 아, 너무 뭐야. 뭐 힘들어. 하는 짓이야. 예. 정말 음, 그러니까 힘든 거야. 어, 정말 돈도 안 되고 씨 '내 이런 사람이랑 만나야 되나? 이런 어, 사람들을 고객으로 대상으로 제가 을로서 행동을 해야 되나?' 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현타 오지 않아요? 현타가 작년에 많이 왔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레벨을 빌딩 음. 고객들은 대부분 그래도 음. 저는 이제 아파트는 안 하니까 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빌딩 고객들로만 한정을 해도 이게 강남에서 보통 100억은 다 넘거든요. 그치. 음.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음. 또 강남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빠삭해요. 건물 고객들도 그렇죠. 그치. 너무 빠삭해요. 빠삭이들. 너무 선수 나보다 더 머리 위에 있고 그치. 예. 약간 그런 데서 현타가 오죠. 현타가 음. 오고 경쟁도 너무 치열한데 아까 대표님 말했던 것처럼 저런 시장에는 이제 경쟁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그리고 항상 그래요. 저는 경쟁하지 말라 그래요. 저희 맞습니다. 프로들한테. "저 경쟁하지 왜 않아야 경쟁해?" 되는데 예. 음, 그 방법을 몰랐죠. 몰랐는데 음. 오늘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다른 데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음. 이걸 누구한테 그쵸. 맡길까? 그리고 그 음. 중개사가 음. 그 양평까지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오늘 그 상담하면서 되게 좀 그분한테 되게 음. 공감과 감동이 음. 돼가지고 음. 저는 되게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분도 이제 그 마음이 좀 전달된 것 같고. 아 그게 그래서, 포인트예요. 도와주고 싶는 거. 도와준다가 음, 포인트입니다. 사업의 포인트. 예. 그래서 좀 한번 관계가 잘 맺어지면 아까 뭐 그분도 소개를 많이 해주실 것도 같고 뭐 그걸 음음. 떠나서 아까 말했던 그 차별화의 어떤 관점에서 봐도 음. 어 아까 그런 컨셉 럭셔리 컨셉으로 저도 이렇게 음. 바꿔서 음. 하면은 음,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음.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사업을 그래도 한 2년 하셨잖아요. 네네. 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음, 좀 가장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힘들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외부 요소라기보다는 음. 이게 아까 그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제 자신의 문제인 거죠. 제가 음. 이제 이 사업을 딱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내가 어 리더십이 없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 하고 일단 오토바이 달려 나갔는데 이제 그걸 알기 시작하니까 아, 그 현타가 오죠. 현타가 오고 음.
그걸 달리는 중에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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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저는 이제 좀 어찌 말하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음, 혼자 있으면서 이제 고독해지니까 이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음,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음, 전략을 어떻게 하고 아까 음, 대표님처럼 그런 말씀을 해줄 때 음,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고 혼자 있으니까 일단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음, 좀 자유롭게. 왜냐하면 음, 조직으로 있을 때는 그쵸, 막 이렇게 휙휙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자란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제일 뭐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방향성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니까 조직도 되게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 그쵸. 정말 대표가 사업의 전부고 음, 어, 내가 그걸 모르면 아예 대표를 하지 않던가 아니면은 사업을 음, 시작하면 안 된다. 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이죠. 음, 그렇군요. 지금 뭐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예. 혹시 또 이제 저희 구독자들한테 뭔가 전달해주고 싶은 또 다른 얘기나 뭐 있으실까요? 어,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업을 뭐 딱히 뭐 어떤 멘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음, 저도 사업을 배워가는 네,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사업자 대표로 보면 이제 되게 쪼렙 같은 네, 느낌인데 어, 이게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이제 빨리 망하고 작게 음, 망하고 음, 그렇다고 이제 혼자 있지 말고 밖으로 음, 나와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음, 그걸로 성장의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음,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음, 한 내년까지는 걸리지 않을까 네. 라는 대표님 힘드셨을 때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 사업하면은 워라밸 당연히 챙길 수 없고 한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셨어요? 어, 저는 한 10시간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0시간? 한 네. 그러면 주 5일 일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저는 계속 주 5일은 집중 웬만하면 지켰던 것 같아요. 주 5일을 지키셨구나. 네.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아니, 예. 그것도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나는 왜 그랬을까? 이걸 되게 생각 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게 그때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체력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 좀 몸이 약하세요? 체력, 그 몸이 뭐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 이 체력이 되게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보통 10시가 좀 넘으면 자거든요. 일찍 일어나시나요, 그러면? 근데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음. 그렇다고 뭐 엄청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한 5시, 6시? 음. 근데 빨리 이게 일어나시네. 약간 버릇처럼 돼가지고 음.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거든요. 그러면 취미는 뭐예요? 취미? 취미가 책 읽기여서 아, 책 읽기. 음. 그래서 독서모임 쪽으로 자꾸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 근데 너무 잘했다. 스터디 카페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가지고 예. 이게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막 스토리나 이런 거 들어보면 막 밤새고 워라밸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가치를 제 밸류를 찾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밸런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밸런스고 음. 나쁘게 말하면 이제 포커스돼서 막 집중해서 막 몰입되고 하는 거를 약간 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왜냐면 그거 제가 되게 독특한 부분인데요. 뭐 보통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주마거든요. 맞아요. 경주마. 저희 다른 거 못 봐. 가정이고 뭐 여자친구고 뭐가 안 어, 보여, 이거 할 때는. 예. 근데 제가 예전 공부할 때 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왜 그러니까 사업은 공부하는 것처럼 안 했지? 그때 너무 약간 다 예. 버렸어요. 다 버리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많지. 잃는 게 있잖아요. 음. 그치. 그래서 음. 약간 사업할 때도 이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랬구나. 조금 뭐랄까 이 무의식에서 약간 이거를 견제하는 듯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상당한 페인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하신 거예요. 어, 예. 이제 경주마가 되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아, 시작하면 진짜 미친 듯이 달려야 되는데 어, 그거를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이 얼마나 힘이 세. 예. 계속 밟고 있는 거야. 나는 맞아요. 주 5일 지켜야 돼. 맞아요. 그거 좀 안 좋 뭐 정답은 없어요. 그쵸? 저희가 뭐 사업하는데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크게 느껴지네요. 예. 어, 되게 크다. 저 부분은 저렇게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한창 막 사기꾼 소문 막 들리고 할 때 비난받고 그럴 때 공장 완전 자동화 로봇화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로봇이 잘 작동 안 해. 예. 음, 완전 자동화에 실패하면서 다시 이제 사람을 이용한 생산 체계로 바꾸는 과정에 걔가 공장에서 살았어요. 음, 예. 하루에 16시간. 어, 예. 그러면서 걔가 하는 소리가 "네가 성공하려면 경쟁자가 하루에 10시간이라면 너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해라. 8시간씩 9시간 일하면 18시간. 그럼 2배로 빨리 성공할 수 있다. 음, 그 방법 말고 없다." 천재가 그러더라고요, 그 천재가. 근데 음, 저는 너무나 동의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을 때려박지 않으면 아웃풋도 그만큼 늦게 나온다. 예, 근데 만약에 누군가 시행착오를 5년 해야 된다고 해, 만약에. 그런데 이 사람은 시행착오 하루에 한 내가, 10시간씩 때려 박아. 예. 음. 근데 만약에 나는 하루에 5시간만 때려 박아. 그러면은 5년 해야 되는 게 10년으로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쵸. 그거를 음. 작년에 저를 이제 한 보면서 그걸 되게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음. 왜 이렇게 할까? 음. 뭐 근데 이거를 좀 물어볼 데도 없고 사실은 음. 음. 아 진짜 그랬던 그런 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그걸 물어보시니까 네. 좀 더 이렇게 와닿네요. 와닿고 음. 근데 이거를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직장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 직장을 어, 너무 오래 다녔어. 그럴까요? 나 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타성에 젖었어. 아, 예. 서번 사람은 뭐 물론 일을 안 하면서도 일 생각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뭔가 굉장한 몰입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예, 몰입 안 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음. 음, 그쵸. 혹시 뭐 대출이나 이런 걸 많이 받으셨나요? 사업을 하시면서? 아니요. 예. 그렇진 않아요. 대출은 음, 없으시고. 네. 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쵸. 어, 저리로 음. 받은 거, 근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음. 어, 그러시군요. 그래도 사업을 좀 늦게 하신 편이잖아요. 늦게 시작하신 편이니까. 예. 제가 30 후반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음, 그쵸.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사업을 초등학생 때부터 해라." 라는 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빨리 하면은 그만큼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진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3 학년 때까지 3 년만 사업을 배우잖아요. 뭐 네. 저한테든 어떤 무슨 비즈니스 모델을 구매 대행 방법을 배우든 저는 대학 4 년제 대학교 나온 부모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예.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은 버니까. 예. 어, 초등학생도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3 년만 연습하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이 아니야, 어떤 아니야. 분야에 근데 그렇게 말할 저도 수, 응, 이렇게 되진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이랬던 거 아니고 제가 좀 이제 저도 어렸을 처음에 사업했을 때는 대학생 때 사업이 뭔지도 몰랐어요. 음, 이게 도대체 사업이 뭐야? 되게 거창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폼나게 해야 될 것 같고. 예. 음,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해 보니까 성장하는 거는 순간이더라고요, 굉장히. 어,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건 일단 몰입을 하면은 예. 저는 무조건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든 3 개월 내에 1억 매출을 만들어야 된다. 음, 예. 그래서 3 개월 내에 직원 1-2 명은 무조건 뽑아야 돼.
예. 어, 예. 그래서 직원으로 내가 하고 있던 노가다를 다 대체하고 예. 그러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계속해서 확장하는. 음, 음, 그 구조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업 힘들어. 계속 내가 다 하려고 맞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맞아요. 예. 그쵸. 그게 그 로버트 기요사키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랑 이제 빅 비즈니스 물론 저도 아직 500명 이상의 300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빅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인생 4분면 있잖아요. 네네. 그 그냥 월급쟁이들 그리고 이제 셀프 임플로이 그 자영업자들 그 뭐 자영업자들. 전문직 변호사, 의사 이런 걸 다 그냥 자영업자로 보더라고요. 기요사키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빅 비즈니스 그리고 이쪽에는 그 인베스터, 투자자들 이렇게 음, 있는데 맞아요.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위임을 못 한대요, 위임을. 사람 음, 뽑기 힘들어하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예. 어, 내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도의 일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초등학생 12살만 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 예, 좀만 가르치면은. 예. 근데 저희 직원 그 24살짜리 진영이라는 애는 마세라티 끌고 다니는 거죠. 예. 예. 할 수 있거든요. 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예. 아, 예.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걔는 고등학교 졸업하 고등학생 때부터 사업을 배운 거죠. 예. 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위임을 못하면은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 맞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간에 음. 그래서 전자책을 쓰는 거나 이런 음. 것도 이제 그전에 오프라인 책을 썼었는데 이제 음. 전자책으로 쓰고 그 음. 강의도 이제 온라인 강의로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약간 위임한다 생각하고 이제 좀 그쵸.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한테 위임하는 건 아직도 저한테는 좀 음. 어렵고 음. 그런 방법도 잘 모르겠고 약간 음.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풀어야 될 과제고 음. 아까 그렇게 몰입 못하는 것도 음. 약간 아직 저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음. 있고 어,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테 사실 저는 아, 사업을 하세요. 예. 근데 좀 그거는 감안해야지. 지금 저희 나이는 중반이잖아요. 40대 맞아요. 중반이니까 맞아요. 리스크가 진짜 커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빨리빨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예. 한 살이라도 어릴 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 너무 어릴 때 해야 힘들잖아요. 돼요. 지금 무너지면은 가정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맞아요. 힘들어. 네. 그렇습니다, 참. 아무튼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되게 귀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네. 아닙니다. 제가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잘 또 적어 놓겠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이런 대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너무 좋죠. 네. 정말. 저희 사업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외롭잖아요. 누구랑 네네. 뭔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특히 직장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주변 분들이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맞- 녀석들을 좀 만나 가지고 음, 같이 고민도 토로하고 뭐 저라고 뭐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폭망한 거 진짜 많거든요. 예. 아, 예.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약간 커뮤니티 해서 요렇게 지금 벌써 4분 신청하셨으니까 거의 매일 지금 할 거예요, 이렇게. 네. 해 가지고 계속해서 또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안 망할 수가 없거든요. 예 망하는 경험은 누구나 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요런 경험을 좀 나눠주는 채널이 없더라고요. 망한 경험을 나눠주는 채널이 없어 진짜. 음, 예 다들 자기 자랑하기 바빠. 예. 음, 사실 우리 실패하는 거 훨씬 많은데. 음.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계속 보면 또 약간 위화감도 느끼고, 그러니까요. 너무 잘난 사람 같잖아요. 정말 맞아요. 나와는 다른 사람 같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네.
원래 사업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럼요. 예. 근데 다들 너무 그런 것만 보면 다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그쵸?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네, 끝으로 감사. 마지막 혹시 하고 싶은 분이나 광고 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사업 광고나 예 어, 전자책이나 모든 광고를 하셔도 돼요. 네.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사업하시는 저도 그렇고 나중엔 다 그 임대가 아니라 그 사업을 사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 하나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릴 겁니다. 예 네,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저희 또 다음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진태 대표님, 이렇게 김현태 대표님이신가? 예. 예, 인터뷰가 끝났고 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컨셉이 이런 거예요. 정말 힘든 얘기들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들려드릴 거고 정말 현실적인 얘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강의보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이 사업하는 녀석들 코너 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각 출연해 주신 대표님들도 답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직접 연락하셔서 컨택하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연해 주시는 분들한테 일단 당부 말씀드리면은 어, 계속해서 앞으로 제 10만 구독 전까지는 광고를 절대 이 긴 영상에 광고를 꽂지 않을 거예요. 어떤 광고도 수익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경험들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컨텐츠 같이 만들어가고 또 커뮤니티, 사업하는 녀석들 커뮤니티 만들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또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팀을 꾸려서 같은 또 다른 프로젝트성 사업도 해보고 이런 식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